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목 그대로 단기 고득점 합격 전략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서 무턱대고 HSK 4급에 들어가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2017년에 들어와서의 출제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시 중국어를 배웠고요. 아니면 대학교 때 교양으로 잠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학 들어서 HSK 4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에 뜨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굉장히 기초가 약하세요. 그러면 4급에 올라오시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게 그 배움의 기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공부하는데 급급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10년부터 신 HSK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선생님 지금 2014년부터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HSK를 보고 있거든요. 그 경향은 다릅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2016년과 지금 올해 상반기에 들어와서도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 5급에 나오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철저한 분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는요, HSK 4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습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몇 년간 거의 중국어만 한 지 지금 20년이네요. 중국어만 한 지 20년이 되는데, 이런 20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비록 HSK 4급뿐만 아니라 중국어 시작하면서부터 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이 6월 릴레이 특강에다가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일 많은 게 듣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쓰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각 영역별로 힘든 부분들을 선생님 다 숙지하고 왔어요. 그 정답이 오늘 다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각 영역 실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혹시 다른 지방에 계신데 오늘 특별히 오셨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전략 방법만 듣고 가셔도 독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5세 만에 단기 고득점 합격 전략이 있어요. 해커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180 합격이 아니라 고득점을 받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할게요. 2017년 HSK 4급 출제 경향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영역별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낡은 교재, 옛날의 공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탄탄한 기초를 익히십시오. 저는 HSK 4급이라고 해서 합격은 무조건 시켜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입이 열리는 중국어라고 생각합니다. 4급 있으면 뭐 할 거예요? 5급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급뿐만 아니라 말하기, 입이 열리는 그런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4급 과정은 모든 중국어 공부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탄한 기본을 익히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교재, 어느 강사, 어떻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역별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HSK 듣기, 독해, 쓰기에서는요, 각 영역별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듣기에서는 여러분, 저는 듣기 강의를 할 때 딱 두 가지를 요약해서 강의를 해드려요. 모든 듣기에는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뭐만 들으면 될까요? 동사. 그렇죠.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뭐만 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형용사. 이거예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장소, 시간, 가격. 여러분, 우리 해커스 교재에도 시험 문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몇 문항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듣기가 다 45문장이에요. 근데 많이 나와봤자 여러분, 5문항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외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문제 유형이 뭐다,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제 10문항 이상. 이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10문항이라고 선생님 설명해 드렸지만 15문항 이상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는요.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초급, 4급 학생들이 듣기를 하시기에는 이 지문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듣기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답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문장을 뭘 잡아라? 수라를 잡으십시오. 수라가 뭐죠,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를 잡아라. 듣기도 여러분 뭐 잡는 연습해라? 동사나 형용사를 잡아주신다면 듣기를 아주 효과적으로 빨리 보기 체크하고 듣기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훈련들을 오늘 특강 시간에 실제 문제 풀이의 전략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문제로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 구체적인 동작, 그리고 여러분 상태, 상황에 관련 문제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럼 큰 제목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다고 여러분? 어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휘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학습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라인에 동사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어 공부는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쓰는 걸로 불과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 5개의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수변이 있어요. 손으로 이루어진 동작이라는 거죠.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들어갑니다. 시작. 차. 이게 뭐죠, 여러분? 손으로 딱딱. 전부 다 나오는 4급 필수 어휘예요. 그래서 많은 학우님들이 저한테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4급 공부할 때 무조건 단어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먼저 선어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선어휘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학습 자료 봅니다. 첫 번째 지시어 들어갈게요. 딱딱 시작. 사. 이런 동사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빵. 안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동사. 걸다라는 동사 읽으세요. 시작. 꽝.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우리 현장 강의하는 것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강임에도 불구하고 수업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중국어로 발음해낼 수 있어야 된다. 걸다, 시작, 꽝. 그렇죠. 그 다음에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럼 버리다 들어갑니다. 시작. 릉. 알바를 중요하죠. 건설은 굉장히 많죠. 한번 시작. 릉. 이런 거요. 자,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들다 동사, 시작, 타이. 어떻게 단어 외우면 효과적으로 외우실까요? 부스를 활용하십시오. 아, 손수변이 있는 동작들 다 손으로 이룰 수 있는 동사들이네. 이런 동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어휘가 있습니다. 동사.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번에 2015년 들어서 전부 다 나왔던 어휘예요. 상태, 감정, 심정을 드러내는 형용사나 동사. 자, 적극적으로 읽을게요. 시작. 지지. 그렇죠.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감격하다. 시작. 지동.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즐거워. 시작. 카이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까오싱을 알아요. 왜 까오싱을 하는 줄 아세요? 렌심이 헝 까오싱. 이거 배웠거든. 그래서 즐겁다고 하면 까오싱만 이야기하시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은 카이신입니다. 이런 게 업그레이드된 단어라는 거죠. 즐겁다. 시작. 카이신. 이런 어휘도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아, 감동했어. 오늘 특강에 감동하길 바랍니다. 감동하다. 시작. 감동. 입이 먼저 열리는 중국어. 자, 그 다음에 슬프다. 뭐 있어요, 여러분? 상신. 이런 동사나 형용사가 시험에 다 나오고 있네요. 이런 걸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동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농의 뒤에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가 써서 결과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시험에 더럽다가 나왔어요. 시작. 짱. 자, 출제자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짱만 쓰는 것이 아니라 농짱의 문장을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농으로 이루어진 5종 세트 나갑니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자, 잃어버리다. 고장나다 먼저 들어가 볼까요? 원래 단위가 고장나다가 화예요. 그렇죠? 근데 고장 나버렸어. 시작. 농화이러. 그렇죠? 잃어버리다. 원래 동사가 띠우 잃어버리다예요. 하지만 잃어버려졌다. 시작. 농띠우러. 읽으세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더러워졌다. 시작. 농장러. 엉망이 되었다. 시작. 농乱러. 엎질렀다. 시작. 농다울러. 이런 선어휘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망적이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시험에 자기네 자랑거리만 내놓습니다. 자랑거리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판소리가 있다면 중국에는 경극,
그렇죠. 경극 매달 시험에 나와요. 경극 뭐라고 할까요? 시작. 진주 이런 것들요. 자, 북경에 가시면 무조건 가보셔야 될 곳이 있죠. 만리장성.万里长城안 합니다. 장성이라고 하죠. 시작. 장청 이런 것들요. 자, 이번 2016년 하반기에 나왔어요. 한 남자가 무술을 연마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을까요? 시작. 중국 공부. 맨날 자기를 자랑거리만 해놓습니다. 이런 것들요. 자, 북경에 가시면 꼭 뭐 드셔야 될 게 있네요. 북경 오리고기. 뭐 있어요, 여러분? 시작. 베이징烤鸭. 참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나 결과보어나 이런 명사들이 있어. 이런 어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 암기해라. 되겠죠? 너무 시원하죠, 여러분? 무턱대고 1200개 어휘장만 무식하게 외웠는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4급에 나오는 선 어휘를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자주 나오는 어휘가 있다고 그랬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동사만 외우시면 안 돼요. 동사와 짝꿍을 이루는 목적어랑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2017년이 들어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다. 시작. 양청,习惯.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상을 남기다. 시작. 留下印象. 큰 소리로 읽으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시작. 留下印象 이런 것들요. 자, 경험을 쌓다. 시작. 积累经验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초대를 거절하다. 시작. 拒绝邀请 이런 다시 시작. 拒绝邀请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동사는 동사만 외우지 말고 짝꿍을 이루고 있는 목적어랑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자, 형용사는 형용사만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누구와? 주술의 형태로 외우셔야 되겠네요. 자, 이번 2017년 들어서 매달 나오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훌륭하다, 멋지다. 따라 읽어볼게요. 精彩. 한번 시작. 精彩. 자, 그럼 공연이 훌륭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表演精彩. 한번 시작. 表演精彩. 이런 거요. 자, 풍부하다 들어갑니다. 시작. 丰富. 뭐가 풍부할까요? 지식이 풍부하다. 시작. 知识丰富. 이렇게요. 이런 어휘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목의 형태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런 패턴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상황병 문형으로 나오는 어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라인은요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本来. 여러분 本来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였어요. 我本来去逛街. 뭡니까? 내가 본래 쇼핑하러 가려고 했는데 옷에 특강이 있다 그래서 해커스 왔어. 그럼 이 사람은 본래 무엇을 했을까요? 쇼핑하러 가려고 그랬지만 나중에 뭐 했을까요? 해커스 갔어. 이런 식의 문형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벌라이가 나오면 모든 듣기에서 다 듣지 말고 딱 뭐만 들으면 될까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게 듣기에 듣는 팁이라는 거예요. 벌라이가 나왔다. 두 개의 동사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동사 뭐 했고 두 번째 동사 뭐 했는지만 딱 들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본래 첫 번째 동사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동사 하게 되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顺便. 한번 시작. 顺便. 여러분 顺便은요. 해커스 간 김에 강남 왔으니까 친구랑 밥 먹었어. 이런 거 하는 거죠. 해커스 간 김에 어떤 표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顺便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顺便도 역시 몇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런 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顺便이 딱 나오면 수로 위주로만 듣기 들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우님들께서 듣기가 안 들리는 이유는 첫 번째, 욕심이 너무 강하세요. 다 들으려고 하니. 그러면 팁이 뭡니까, 여러분? 뭐 위주로 들어라? 수로 위주로만 들으시면 오케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어휘들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선어휘의 상황을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竟然 한번 시작. 竟然 한번 시작. 竟然 여러분 竟然은 뜻밖의 의외로라는 거죠. 자, 他竟然没来. 今天有考试 무슨 말이에요? 今天有考试. 今天有考试. 오늘 시험 있는데 他竟然没来. 무슨 말입니까? 그럼 시험 있으면 반드시 와야 되죠. 竟然 뜻밖의 그가 오지 않았어. 그럼 듣기 많이 나왔을까요? 그가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竟然 나오면 그 동작이 뜻밖의 뭔가를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差点 한번 시작. 差点 여러분 差点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하마터면 그 뒤에 있는 수로 할 뻔했다. 그럼 여러분 수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差点 의미 모르고 그 뒤에 있는 동사만 들으니까는 그 동사 했어.
푼다라는 거죠. 그 동작을 다행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자주 나오는 부사의 특징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시고 본다면 정확한 듣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문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사였어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짝꿍입니다. 여러분 사금 어기가 있습니다. 사과하다 들어갑니다. 시작. 道歉 한번 시작. 道歉 저는 여러분들에게 道歉을 道歉이라고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려면 대상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중국 사람들 게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사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덩어리로 시작. 向A 道歉 아마 선생님하고 사극 공부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한번 더 시작. 向A 道歉 이렇게요. 자, 이번 6월 11일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가 4살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해서 시작. 从A 开始 이게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카이시만 단독으로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언제부터 시작하여 동사하기 시작했다. 시작. 从A 开始 이런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리우샤 외우셨어요. 리우샤 인상 그러면 인상을 남기는데 누구에게 남길까요? 나에게 혹은 누구에게 어떤 계산 들어갈까요? 给 리우샤 한번 시작. 给 A 留下 한번 시작. 给 A 留下 그래서 자주 쓸 수 있는 누구랑 같이 공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개사랑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자, 밑에 보면 이거는 뚜이의 짝꿍입니다. 저는 또 뚜이의 3종 세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네요.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뚜이가 나오고 동사 요가 나옵니다. 여러분 장점 들어갑니다. 시작. 好处 그러면 A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 시작. 对 A 有好处 많은 분들이 장문이 안 된대요. 그럼 저는 묻습니다. 많은 문형을 알고 계십니까? 산책하는 것은 건강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 뭐만 딱 대입하시면 될까요? 对 A 有好处散步对身体有好处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형을 알아야지만이 무엇을 활용할 수 있다? 장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好处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을까요? 도움, 시작, 帮助 그래서 A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시작. 对 A 有帮助 그렇죠. A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작. 对 A 有信心 이런 게 4급 잘 준비하셔서 내가 이번 시험에 자신이 있습니다. 시작. 我对这次考试很有信心 이렇게 되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희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시작. 对 A 有信心 어때요? 이런 형태를 알아야지만 내가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장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 자주 나오는 문형이 있습니다. 상황별 문형으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특강 자료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 외우십시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017년도와 과거의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시험 문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저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출제되는 품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제되는 품사는 이전의 과거에는 고자, 동사, 명사, 형용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이 4급 시험에는요.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품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양사군을 선생님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전제품을 한 대, 두 대, 세 대 어떤 양사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이가 있었어요. 노트북 한 대가 딱 올려져 있었고 다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왜 장문을 못했는 줄 아세요? 노트북을 몰라서 장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단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세요. 시작. PN 이건 뭐죠 여러분? 문장 한 편, 두 편을 세는 양사입니다. 뭘 몰라서 장문을 못했을까요? 문장을 몰라서 손을 못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양사가 나온다. 그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다? 명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뭡니까 여러분?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요. 마지막 1페이지 最后 2页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나왔다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런 어휘들을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시험에는 여러분 한글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한글로 세는 크가 나왔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품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말한 것들을 잘 이해 못해서 선생님이 오늘 했던 특강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떤 양사 들어갈 수 있을까요? bien.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서 听了一遍 이런 식의 동양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명량사, 동량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갔다 왔다. 어떨까요? 시작.
타, 그렇죠 여러분. 헛수고하다 이런 것들이 사교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白跑了一趟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출제되는 품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네요. 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도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사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다 부사예요. 자, 첫 번째 고의로 시작 꾸이. 여러분 한 여자가 잔을 고의로 깨뜨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꾸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문장 만들래요? 손도 못 대요. 그녀가 고의로 잔을 깨뜨렸다. 어때요? 이런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략 뭐 있어요? 시작 따가이 이런 부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따가이가 딱 나오면 출제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A는 B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이런 문형을 써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한 문장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문형을 여러분께서 배우시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호시형 뭘까요 여러분? 서로 상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인데 여러분 부사어의 어수는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요 부사어의 어수는 부조개 보조개 연상하라고 그래요. 시작 부조개. 그런데 여러분 몇 개의 부사는 조동사 뒤에 들어갑니다. 수로와의 관계가 비밀해서. 그래서 호시양이 시험에 1년에 4번 정도 나오는데 조동사 뒤에 들어가는 부사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예외를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지만 어순 배열에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시험에 나왔습니다. 되겠죠? 호시양 먼저 시작 호시양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부사는요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건방진 부사래. 여러분 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 뒤수로 앞이에요. 근데 감히 건방지게 주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들이에요. 이런 문제도 나오면 난이도상 무엇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시작 따어디 아마도 시작 예许부사의 위치는 주어 뒤수로 앞이지만 이런 부사들은 어디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의미만 파악하시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예외들까지 정확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출제되는 품사가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뭐도 나오고 있다? 양사 부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6월 11일 시험에는요. 이런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뭐뭐에 말한다. 의무와 당위를 나타낼 때 어떤 조동사 있습니까? 여러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뭐도 어떤 리엔이라는 개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는 결과보고도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타났어? 읽으십시오. 시작. 수현자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에 착륙했다. 시작. 降落在 선생님 쓰기 제2부분에 降落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착륙했다라는 의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시작. 降落在가 나와야 된다는 문형입니다. 되겠죠? 자, 어디에서부터 오다 시작. 来自 단독으로 쓸 수 있는데 오급용입니다. 오급용이 사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来自于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비단 동사, 명사, 형용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사도 나오고 있고 부사도 나오고 있고 개사가 수러디에서 결과보고로 쓰이는 형태도 심지어는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께서 이제는 다양한 품사들을 공부하시면서 시험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시겠어요? 출제되는 품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모든 중국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HSK 4급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기초가 너무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모르는 학우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5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국어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장문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문장을 해석하고 싶으십니다. 그럼 지금 이 박스 안에 3개의 문장이 있는데 전부 다 시험에 다 나왔던 자주 나오는 선생님 문형을 넣어드렸어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是一个著名的京剧演员 이렇게 긴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뭐 잡으실래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뭐 잡는 연습해야 된다? 주어, 수로, 목적어를 잡으십시오.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려버리고 뭐 잡는 연습해라? 수로 잡고 주어 잡고 목적어 잡는 연습. 기본 구조를 익히는 연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주, 술, 목 잡는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 술, 목 잡아볼까요? 이다 동사 시작. 시. 주어 누구 있어요? 다. 목적은 뭐 있으니까? 징주, 연员. 이거 끝.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쓸데없는 거 버려버리고 그는 뭐래요? 징주, 연员, 경극 배우래요. 이런 걸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我将来想成为一名警察.
여러분 수학 누구 있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외 시험에 나왔어요. 되다. 자, 누가 돼요? 내가 돼요.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목적어 경찰이 되다. 이것만 딱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선생님이 적중해 있어요. 시험이 예를 들어 5월달 시험에 지금 4월 적중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렸어요. 경찰이 한 명 있어서 쓰기 제 부분에. 그래서 이 예문을 딱 넣어드리면서 여러분 경찰 말고 다른 직업군이 나올 수 있어요. 직업군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여행 가이드거든요. 여행 가이드 외우세요. 그 다음 날 나왔어요. 그 다음 시험에 나왔어요. 5월 시험에. 다음 여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칭차 대신에 뭐만 딱 바꿔놓으면 될까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 내가 장차 한 명의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 시작. 我将来想成为一名警察.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뼈대를 알아야 돼요. 뼈대 딱 잡고 나면 수식 성분, 조동사 위치, 수사 양사의 위치만 딱 넣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잡는 연습해라. 주어수로 목적을 잡으십시오.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긴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잡는 연습해라. 주술목.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 여러분 질문할게요. 독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대요. 왜 부족했을까요? 여러분들 앉아서 해석하고 계셨거든요. 뭐 하셔야 될까요? 주술목 잡고 아주 빠른 속도로 쭉쭉쭉 읽어나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독해는 100% 시간 배움입니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주어수로 목적어를 잡는 훈련을 해라. 너무 중요한 훈련이겠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들어갑니다. 시작. 我们最后不得不放弃原来的想法.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사고법이 포기하다. 시작. 放弃.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앞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자, 누가 포기했습니까?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想法. 뭐죠 여러분? 생각, 견해를 포기했습니다. 뭐 잡는 연습해라? 주술, 목 잡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사, 그 다음에 관용어. 느낌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잡는 연습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술, 목 잡는. 이게 중국어 공부학습에 있어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주술목을 어떨 때 못 잡을까요? 어휘를 모르면 못 잡습니다. 이 어휘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 못하시면 못 잡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휘는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술목 잡는 연습이 1순위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200개의 어휘집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본 어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위쪽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제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 초콜릿. 뭐라고 할까요? 시작. 巧克力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빈 상자가 나왔어요. 시작. 盒子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열쇠 뭐라고 할까요? 시작. 钥匙. 이 정도는 쉬워.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아는 사람들 마음속에 막 우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아니까 사고 볼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소위 말하면 기본 어휘입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기본 어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울을 뭐라고 할까요? 시작. 镜子. 사급 어휘 자료를 뭐라고 할까요? 시작.材料. 여러분 사급 수준이 이 정도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 여자가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이렇게 인상을 딱 쓰고 있었어요. 그럼 초콜릿이 왜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썼어요. 그래서 제시어가 뭐가 나왔을까? 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쓸 수 있어야 된다? 巧克力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어휘와 필수 어휘를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휘만 암기하십니까? 기본 쉬운 것만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어휘? 밑에 있는 4급 어휘, 필수 어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어휘는 마음대로 암기하지 마십시오. 선어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어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해커스 독해 파트에 들어가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딱 있어요. 그거 먼저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어휘와 필수어휘를 같이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자가 나왔었어요. 빈 상자가. 근데 이 빈 상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상자가 나왔는데 제시어가 달라. 비다, 시작, 콩. 비어있으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가볍겠죠. 시작, 칭. 이런 제시어로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동일한 그림의 제시어만 바꿔서 나오니까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钥匙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잃어버렸다. 시작, 농丢. 이게 필수어휘라는 거죠. 어렵죠. 자, 열쇠가 거울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거울을 깨트린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깨트리가 뭐라고 할까요? 시작, 다포. 이런 어휘를 아셔야지만이 시험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네요. 그럼 사고어휘 뭘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정리하다. 시작. 정리. 그래서 어휘는 쉬운 어휘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본 어휘와 필수 어휘를 같이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우님들이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독학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싹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있는 어휘를 외워야 되겠다? 독해에 나와 있는 어휘를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듣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순차적으로 외우십시오. 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듣기를 독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쓰기에 나와 있는 어휘 외우시고 기본 어휘.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독해 들어가서 필수 어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르는 어휘들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듣기 영역에 가셔서 좀 더 보충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뒤에 가면 설명해 드릴 건데 해커스 교재에서 80% 이상의 적중률을 선생님이 보고 있다는 걸 매 시험마다 확인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80%의 이런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이 교재를 한 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은 돌려보세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서 두 번 정도 돌려보고 쓰기, 독해, 듣기 나와 있는 어휘들 순차적으로 복습하시고 그러면 4급 확실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 닦고 5급까지 올라가실 수 있고 이런 4급 정도 공부하시면 말하기도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휘와 문형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어휘와 문형을 잘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 주술목 잡으시고 기본 어휘와 필수 어휘가 있는데 이런 기본 어휘와 필수 어휘를 선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되시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은 해커스 4급 교재 정말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동발사 교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회화 교재가 있는데 1탄은 중국어과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2탄은 중국어과 학생들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2탄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2탄의 다양한 보어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이런 것을 한번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지만 바자나 피동을 나타내는 빼있잖아 시키다는 동사를 사용한 겸어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쓰기 장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쓰기 장문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써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좋은 문형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일까요, 여러분? 바자는, 빼있자는, 랑자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문장을 통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 여러분 좋은 문장을 드리며 먼저 입이 반응하는 중국어 어떻게 여러분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이 되셔야지만이 쓰기에서 평소에 자연스럽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장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우님은 바꿔서 그냥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급급하니까 쓰기만 해요. 그럼 지금 받아쓰기라는 걸 하거든요. 듣기가 안 돼요. 외웠지만 써내지를 못해요.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4급의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건 읽는 훈련입니다. 좋은 문장을 어떻게 해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40개의 문장을 강조해드리는 것 중에 꼭 알아두셔야 될 좋은 문장 3개를 선택하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혹은 내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다. 아마 선생님 수업 들은 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시작. 我把窗户擦干净了. 오늘은 이런 문장이 있다고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아, 이런 무엇을 쓸 수 된다? 바자 구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이럴 때 피동문 써야 된다는 거죠. 시작. 被. 그래서 내가 선생님에게 한 차례 야단을 맞았습니다. 시작. 我被老师批评了一顿. 어떻게?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해라. 被자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아까 감동하다 누구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 자주 나오는 형용사가 있다면서요. 감동. 그죠? 즐겁다.开心. 감격하다. 그죠? 지동.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것도 있었어요. 우리 상상시 슬프다는 제시도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바꿀게. 그 소식이 나로 하여금 감동케 했다. 시작. 这个消息让我很感动.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했다.
그럼 여러분 감동 대신에 어떤 제시어만 바꿔주면 될까? 伤心 감격하게 했다. 시작. 激动 느낌 왔어요 여러분? 이런 스탠다드한 문형에다가 뭐만 바꿔주면 되겠다? 어휘만 바꿔주면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3종 세트 문형 누구 있어요 여러분? 바, 배, 랑 이런 좋은 문형을 좋은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주술목 먼저 잡으시고 기본 어휘 필수 어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 훈련을 베이스로 하셔야지만이 중국어 공부다운 공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특강 때문에 좀 긴장을 해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나 일찍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문장 만들어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요 항상 동작에 대한 결과는 동사 뒤에 넣어요. 동사에 대한 결과는 어디에 들어간다? 동사 뒤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가 늦게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어 라는 표현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어난 정도가 이르다 늦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시작, 起得很早 이렇게 써요. 되겠죠? 제가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녀요. 오늘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왔어요. 심하게 오는 학우님들이 계세요 지금. 몰라보는 학우님들 계세요 지금. 그죠? 아주 예쁘게 꾸미고 왔어요. 그럼 이미 꾸몄잖아. 꾸민 정도가 예뻐. 시작. 打扮得很漂亮 이러라는 거죠. 자, 와 청소를 했는데 아주 깨끗해. 사고 청소를 했는데 그 결과 깨끗해. 시작. 打扫得很干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와 이것도 이번에 여러분 선생님 풀릴 때 똑같은 문제 단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시합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어? 진행되었는데 그 정도가 순조로워. 시작. 进行得很顺利 그럼 중국어는요 보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운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공부 방법을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이런 부사어가 발달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이렇게 보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비교해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들어갈까요? 다 봤다 라고 하면 우리는 칼럼이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본 동작이 마무리됐다라고 해서 어떤 걸 배우셔야 되겠다 여러분? 시작. 看完了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메모를 했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기억을 했는데 그 결과 잘못되었다. 시작. 记错了 그죠? 우리 오늘 해커스 중국어에서 특강 잘 준비한 거 같죠 여러분?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작. 准备好了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명하다. 시작. 解释清楚 선생님 예문 드린 거 다 사금어휘로 문장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보어가 발달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두 개를 비교하셔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께서 작문하는 영역에서 정확한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외우는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차이점을 익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해커스 교재가 너무 좋다고 하니 교재를 턱 사셨어요. 그래서 1페이지에 나오는 듣기를 들어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듣기 들어가니까 30개의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사전을 다 찾으십니다. 열심히. 사전 다 찾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가요. 3일 이렇게 공부하다가 혼자 지쳐서 포기를 해버려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여러분 5급 6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4급은 여러분들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듣기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뭐 먼저 공부하시라고 여러분? 아까 쓰기를 독해서 기본 어휘를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중국의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익히십시오. 한국어와 중국어의 다른 문장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될까요? 필수 어휘. 독해 들어가셔야 되겠죠? 어휘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독해 파트에 모르는 어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영역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들어가셔야 될까요? 여러분 듣기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HSK 4급의 전략적인 공부 방법은 듣기, 독해, 쓰기가 아니라 어느 영역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쓰기, 독해, 듣기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뭐 독학을 하든 아니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형 강의 나오셔서 수업을 하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잊지 마십시다. 되시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영역별 실전 문제풀이 전략 너무 중요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너무 어려우세요. 왜 못 듣는다? 첫 번째 공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기 먼저 하기. 다시 시작. 보기 먼저 하기. 한 번 더 시작. 보기 먼저 하기. 여러분 보기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기에서는 답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면 이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중국어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문제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했는지 동작에 관련된 문제, 아니면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턱대고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는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수어는 버리지 마십시오. 동사나 형용사. 그렇죠? 수어는 무조건 듣는 연습하시면서 누구 위주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무엇을 먼저 확인해라? 보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문제의 유형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술목 잡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술목 잡는 연습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오세요. 선생님이 그냥 연습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마 멘붕일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릴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거니까 계속 들려드릴 거니까 들을 때까지 들어봅시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1번 보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기 누구 있어요? 읽으세요. 자, 쌤이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모를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친절한 오쌤이 단어까지 찾아드렸어요. 옆에 보세요. 학습자리 옆에 보니까 뭐 있어요, 여러분? 시작. 치우지 应该多锻炼. 다시 시작. 치우지 应该多锻炼. 한 번 더 시작. 치우지 应该多锻炼. 해석되셨습니까? 여러분 치우지가 뭐예요? 가을철에 인가에 뭐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대요? 또 알리. 여러분 치우지 몰라도 돼. 버려버려요. 인가에 몰라버려도 돼. 버려버려.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선생님 누구 위주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수로. 그럼 뭐는 알아야 되겠어요? 또 알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알리는 뭡니까? 달려나나 운동하나. 자, 그럼 언제 운동해야 된대요? 가을철에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 내용이 일부분 일치 불일치합니까? 라는 문제가 10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어진 보기의 내용이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의 문제가 10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보기도 누구 위주로 봐라? 수로 위주로 체크하십시오. 치우지 또한 리 이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1번 들어가 볼게요. 3进入秋季，温度降低，人的身体会发生许多变化。这个时候应该多参加一些体育活动，增强对气候的适应能力。秋季应该多锻炼。3进入秋季，温度降低，人的身体会发生许多变化。这个时候应该多参加一些体育活动，增强对气候的适应能力。秋季应该多锻炼。 학생들의 반응 뭐래? 그죠 여러분? 자, 그럼 형광펜 하나 들고 우리 형광펜 하나 들고 갑시다. 뭐 잡는 연습할까요 여러분? 수로.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진루. 여러분 진루가 뭡니까? 적어들다. 진루. 이게 정도의 어휘를 아셔야 돼요. 진루 치우지. 어디에 적어들어서? 가을철에 접어들어서 상태 상황, 降低 떨어지다. 온도 降低 뭐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온도가 떨어졌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일어난대요 여러분? 发生变化. 선생님 단어 다 찾아드렸어요 여러분. 发生变化. 따라 읽으세요. 시작. 发生变化. 뭐가 일어났대요? 변화가 일어났대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身体发生变化. 한번 더 시작. 身体发生变化.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参加活动. 이런 게 사고해요. 한번 더 시작. 参加活动. 한번 더 시작. 参加活动. 한번 더 시작. 参加活动. 뭡니까 여러분? 행사에 참가하다, 활동에 참가하다. 여러분 어때요? 수로 딱 잡으니까 해석되죠? 적어들었어요. 온도가 어떻게 해요? 降落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发生变化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参加活动해야 한대요. 끝.
이런 술목을 모르니까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치양, 여러분 정치양이 뭐예요? 강화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강화시켜요? 适应能力 따라 읽으세요. 시작. 适应能力 적응 능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듣기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똑같은 제시어가 나오기보다는 바꿔서 나오는 유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리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은 뭐였어요, 여러분?参加活动. 한번 더 시작. 参加活动. 그러면 일치, 불일치? 그렇지, 일치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히게 쌤 한번 다시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어휘를 배우고 나면 귀에 꽂혀요. 어떤 어휘 위주로? 다시 시작. 进入,降落,发生变化,参加活动,增强适应能力 위주로 들릴 수 있는지를 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进入秋季，温度降低，人的身体会发生许多变化。这个时候应该多参加一些体育活动，增强对气候的适应能力。秋季应该多锻炼。 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같이 하니까 혼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는 듣기 공부를 할 때 이랬어요. 进入 들어가면 进入 温度降低 降低 따라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进入 降低 发生变化 参加活动 增强视力能力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 읽는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듣기는 들리십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발음이 좋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의 성조가 틀리면 절대로 숙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조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딱 드려요. 그 받아쓰기 노트에다가 여러분 빈칸 채워넣는 연습과 읽기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많은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단 해커스 교재만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기본 내용 복습하시고 실전 회화 2회분 있거든요. 2회분만 계속 돌려보세요. 그 내용만 이런 식으로 进入,降低,发生变化,增强模糊参加活动,增强适应能力 이 정도만 여러분 외워보신다면 충분히 듣기는 가능하십니다. 듣기도 뭐 위주로 공부해라 여러분? 주, 술, 목 잡는 훈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듣기 제1부분의 유형은 여러분 주어진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듣기 2부분과 3부분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2부분에서는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부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두 번씩 주고받는 대화문이 나옵니다. 자, 역시 2부분, 3부분에서도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치, 보기 확인하셔야 되겠죠. 보기 누구 있습니까? 읽으세요. 자, 여러분 이런 보기, 딱 보기 보니까 뭘 것 같아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의 유형일 것 같아요. 왜? 보기의 지문이 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뭐래요? 첫 번째 여러분, 이유에 뭐예요? 병원에 있대요. 그럼 병원에 있는지의 여부. 그죠? 不想吃药. 술 먹자 보세요, 여러분. 약을 먹고 싶지 않대요. 되겠죠? 보기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다음 C번에 不想上班. 뭐 하고 싶지 않대요. 출근을 하길 원치 않는데요. 그 다음에 D번에 病变严重. 여러분 피해이 뭡니까? 동사 그대의 형용사 결과고. 병이 어떻게 바뀌었다? 훨씬 심각하게 변했다. 심각해졌다. 되겠어요? 그럼 이 문제 무슨 유형입니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해드렸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남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여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대해서만 들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들어봅니다. 남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여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我还以为你吃点药就没事了呢，怎么现在还发烧了呢？是啊，看来明天都没办法上班了。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질문이 뭐였어요, 여러분? 关于男的 따라 읽으세요. 시작. 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여러분 상태 상황이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남자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제일 포인트가 뭡니까? 동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시 또 형광펜 하나 잡고 동사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외. 여러분 이외가 뭐예요, 여러분? 뭐뭐인 줄 알았어. 엄마가 이럽니다. 我还以为你吃点药. 그럼 술 먹자 보세요. 시작. 吃药. 그러면서 뭐 할 줄 알았대요, 여러분? 没事. 괜찮아질 줄 알았다. 여러분 이외의 별표.
쓰기지 일부분에도 많이 나오는 제시어인데요. 이 이외에는 뭡니까? 뭐뭐인 줄 알았다? 사실은 그게 아니네. 그럼 여러분 이외에만 딱 나와도 이 사람의 병이 나아졌어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吃药没事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 어떤 위주로 동사 위주로의 키워드를 잡아먹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怎么现在还 사도어휘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发烧 이런 发烧가 뭐예요? 그 옆에 단어 있는데 열이 나다.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단어만 딱 들으면 돼요. 이외 吃药没事发烧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상대방의 지금 병 상태는 어때요? 이미 심해졌다. 상태 상황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뭡니까? 是啊, 그래요. 看来不啊,你明天都没办法去上班了. 내일도 출근하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 사람이 출근하러 가기 원치 않습니까? 아니지.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잖아요. 상태 지금 방하셨어요. 挂你难的可以知道什么? 남자의 말에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뭐예요, 여러분? D.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듣기도 뭐 위주로 들어라, 여러분? 수로 위주로 잡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외, 吃药, 그렇죠. 그 다음에 没事, 发烧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로 위주로 잡아라. 我还以为你吃点药就没事了呢，怎么现在还发烧了呢？是啊，看来明天都没办法上班了。关于男的可以知道什么？ 딱 정리되셨죠? 그래서 수로 위주로 잡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잡아라. 되겠죠? 자, 우리 3,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번, 4번은요.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단문입니다. 자, 여러분 3, 4번 듣기 전에 뭐 먼저 확인하셔야 될까요?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3번에 A번 다 읽으세요. 들어갑니다. 시작. 능력, 능력. B번에 들어갑니다. 시작. 竞争 뭡니까? 명사로서 경쟁. C번은요. 选择 뭡니까? 선택. 선생님 그 옆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D번에 뭡니까? 노력, 노력. 그렇죠. 사도어구입니다. 이런 명사들이 나왔고. 자, 4번 들어갑니다. 읽으세요. 시작. 改变态度 무슨 말입니까? 태도를 바꾸다. 그 다음에 B번에 시작. 更加努力 더 노력을 하다. 그 다음에 C번 또 역시 술모. 읽으세요. 시작. 找出原因 원인을 찾아내다. 그렇죠. D번에 去适应环境 그러면 适应环境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러 가다.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3, 4번의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긴 지문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단문을 들을 때는요. 단문에는 계속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언급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 2부를 연습한 것처럼 뭐 잡는 연습이라 여러분? 키워드, 동사 아니면 형용사 수로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竞争是一种很好的选择方式。在竞争过程中，有能力的人就会成功，而能力差的人则会失败。这样就会让更多的人能通过努力学习来提高自己，以适应竞争环境。 38. 3번입니다. 这段话主要是谈什么的？这段话主要谈什么的？这段话主要谈什么的？这段话主要谈什么的？ 3번 답 체크하세요. 39. 4번입니다. 根据这段话，竞争失败后我们要怎么做？竞争失败后我们要怎么做?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밑에 넣어드렸죠? 계속 언급되는 단어가 누구 있었어요, 여러분? 그치, 뭐 들리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竞争이었습니다. 竞争是一种很好的选择方式. 경쟁은 아주 좋은 선택 방식입니다. 在竞争过程中 두 번째 나오는 竞争이 나옵니다. 경쟁 과정에서 有能力的人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할 것이고 전공 이런 수로 위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而能力差的人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则会失败. 여러분 전공의 반대어 누구 있습니까? 失败. 이런 제시어를 듣는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这样就会让更多人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能通过努力学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더 노력하는 과정
과정을 통해서 提高自己 경쟁을 해야지만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할 수 있을까요? 提高 사고입니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데 난이도 4 듣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2는 여러분 뒤에 나가는 조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서 올라와 주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适应 竞争环境 무엇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라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这段话主要谈什么? 이 대화는 무엇을 주로 이야기합니까? 竞争, 竞争过程中, 竞争 이런 말이 나왔죠. 뭐에 관련된 질문입니까, 여러분? 정답? 그렇죠. 竞争 B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시겠어요?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대화문을 통해서 우리 경쟁에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通过努力学习来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提高自己 자기 자신을 향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A, B, C, D 중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뭐 변입니까? B번. 그렇지. 更加努力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긴 지문 역시도 보기를 확인하시고 뭐 잡는 연습해라? 주술목 잡는 연습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어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전공이나 실발이나 通过努力学习 이런 거 提高나 适应竞争环境 이런 제시어를 모른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를 먼저 반드시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였어요. 그럼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독해.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많은 학부모님이 저에게 질문 올려주셨는데 독해에서 제일 부족한 것은 뭐?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독해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독해에서 시간 배분은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께서 앉아서 해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1부분은 30초. 한 문항당 30초예요. 해석하면 안 되겠죠. 30초. 이 부분은 30초에서 40초. 여기에서 아껴놓은 10분의 시간은 어디의 영역에 할애해라? 제3부분에 할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30초, 1분 내로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다시 30초, 30초, 1분 내로 문제를 풀어내십시오. 오늘 새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1부분, 2부분, 3부분 어떻게 여러분? 30초, 30초, 1부분으로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되겠죠? 자, 두 번째,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아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품사의 호응구조, 술, 목, 주, 술 이거 찾는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어 먼저 확인하시고 뭐 위주로 속독하십시오? 수어 위주로 속독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독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떤 건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답만 찾아내는 훈련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독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부분 들어갈게요. 독해 제1부분, 먼저 문제 유형 파악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독해 제1부분에서는 6개의 주어진 제시어가 나옵니다. 먼저 서술문과 대화문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께서 좀 긴 지문인 대화문의 5개의 문제 중에 2문제를 선택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대화문에서 보기에 주어진 제시어에 먼저 하나를 소거하게 출발하셔야 돼요. 원투를 딱 소거하시고 5개의 주어진 제시어의 보기와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보면 선생님이 4급 어휘 단어 책 찾아드렸거든요. 그래서 반으로 딱 적어가지고 여러분 뒷페이지 들어가면 뒷페이지 보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으로 딱 적어가지고 단어 보시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A번에 읽으세요. 시작. 공리 뭡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고 이번에 나왔던 어휘를 넣어드렸습니다. 뭡니까? 명사로서 킬로미터. 그렇죠? 자, B번 들어갑니다. 시작.情况 뭐죠, 여러분? 명사로서 상황. 자,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서 출제되는 품사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여러분 6월 11일 시험에 나왔습니다. D번에 이거 뭐죠, 여러분? day예요. day는 뭡니까, 여러분? 조동사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딱 나왔어요. 되겠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4급, 이거는 3급 어휘예요. 뭡니까? 명사로서 시작, 地址. 그렇죠. 자, 아까 서두에서 알려드렸죠. 꾸이 뭡니까, 여러분? 부사로서 고의로. 이런 부사의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독해 제1부분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30초. 그럼 선생님 30초 내로 풀게요. 여러분들은 A를 먼저 보십니다. 저는 A를 안 봐요. A를 보지 말고 바로 B번의 빈칸을 보세요. 자, 빈칸 앞에 봅니다. 시작. 부실. 이런 부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동사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명사, 목적어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품사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럼 주어진 제시어의 명사 누구 있어요? 읽으세요. 꽁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칭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띠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꾸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뭐 해라? 해석하세요. 20%의 해석을 감히. 자, 그럼 여기에서 해석하실 때 뭐 잡는 연습? 수록.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술목만 잡으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对不起, 패스. 刚才是我不对. 조금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수로 누구 있습니까? 道歉,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요? 没关系, 괜찮아요. 你又不是, 무슨 말이에요? 뭡니까? 무엇도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도 아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의미 한국어로 해석하십시오. 뭡니까? 고의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F번에 꾸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무엇을 파악해라? 품사를 파악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어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 싸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그리고 서술문의 5개 10개의 어휘는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휘를 많이 외워두셔야지만이 베이스를 깔아놔야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꾸이 넣어주면 되겠죠. 다른 거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패스. 6번 문제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又不是故意的. 당신이 고의도 아니고 당신이 또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而且这件也是这件事情也不全是你错了.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딱 적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는 뭐? 명사. 주어진 제시어에서 명사 들어갈 수 있는 어휘들만 딱 체크해보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럼 6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6번의 빈칸에 뭐가 들어가? 어느 자리인지 한번 보세요. 빈칸에 누구 있어요? 워가 있어요. 자, 빈칸 뒤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게이타, 개사구.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누구 있어요? 송이 동사예요. 그럼 여기에 개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분사는 누구? 부족해. 다시 시작. 부족해. 한 번 더 시작. 부족해. 부사나 조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뭐가 정답이었어요? 꾸이 정답이었죠. 한 번 정답이 된 것은 중복 정답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동사. 그렇죠. 시작. 데이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선생님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수로 위주로 들어갑시다. 자, 들어갑니다. 你要去机场 뭡니까? 공항 간다면서. 동사 누구 있어요? 송. 사람을 배웅하러 가. 아니면 지에 사람을 마중하러 가. 동사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我弟下午的航班 나의 남동생이 오후에 항공편인데 但他忘了带护照 뭐 하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여권을 들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송 갖다 줘야 된대요. 이건 마땅히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네. 하지만 저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품사로 생각을 하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은 뭐? 품사를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은 뭡니까? 만약에 중복 정답의 부호가 나왔다면 술목 잡으시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해석해 나가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제 1부분은 몇 초? 한 문항당 30초의 시간 내로 빨리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되시겠죠? 자, 우리 독해제 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 파악할게요. 3개의 문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 나와서 넣어드렸어요. A, B, C 3개의 문장이 들어가는데 이 문장을 적절하게 문맥에 맞게 순서를 배열하십시오 라는 문형이 10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A, B, C 해석은 하셔야 되겠죠? 그럼 뭐 위주로 해석하실래요? 관형어 버리고 누구? 주술 잡으시면 되겠죠? 사람 누구 있습니까? 生活条件 생활 조건이 어떻게 여러분? 变得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대요? 越来越好 해석하세요. 점점점 좋게 바뀐대요. 자, 어디에 사도 어휘? 지하우취가 뭡니까? 교회, 근교. 교회의 생활 조건이 점점점 편리하게 바뀌고 있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B번 들어갑니다. 随着멸표. 여러분 2017년에 들어서 수의사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냥 매달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럼 수의정은 뭐죠? 무엇함에 따라. 그 뒤에는 보통 발전함에 따라,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어휘들이 많이 나옵니다. 随着什么什么的发展,随着什么什么的提高 이런 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거 해석하지 않으셔도 그 뒤에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대답하세요. 내용. 발전함에 따라 어떤 내용이 올까요? 이걸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C번 들어갑니다. 문장 제일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읽으세요. 시작. 因此. 여러분 因此가 뭐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제일 앞에 들어가야 한가요? 안 되죠. 이거는 결과예요.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문장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번? 그렇지. 도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여러분 발전함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내용 누구? 그 다음에 연이어서 그렇죠. 교회의 생활 조건도 점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C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시간 배분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답인 내용이 딱 나왔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뒤에 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C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누구 위주로? 수로 위주로. 그래서 유엔이 취, 자, 취, 수로, 마이펑. 역시 뭐 위주로? 수로 위주로 잡는 연습을 해주면 아주 빨리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다? 중국어는 수로에 답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문형을 적절하게 알맞게 어순배열하는 문형이 10문항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5가지 공부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모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커스 독해 부분에 보면 교재에 보면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되겠죠? 자, 두 번째,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십니다. 무엇에 논리적인 사고가 나온다? 항상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이런 논리적인 사고로 순서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연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 과거가 있다면 현재가 있을 것이고 현재가 있으면 그 이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나올 수 있는 동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나온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어순배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일 하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믹스돼서 나와요. 접속사나 원인 결과, 접속사나 현재, 과거, 미래, 접속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예요. 모든 과일은 몸에 좋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히 비타민 C가 풍부한 어떤 과일은 특히 어느 부분에 좋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이나 우정이나 건강 등등이 있습니다. 역시 기준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이것도 한 문항 정도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대명사의 사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특강에 오셨는데 친구가 오셈 어땠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셈 그녀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 인상은 말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앞에 언급된 내용들을 받기 위해서 항상 앞에 어떤 내용들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시대명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독해제 이 부분 제일 먼저 접속사는 거저먹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접속사를 먼저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인 결과, 시간의 흐름,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다양한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믹스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5가지 세우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순배열 해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독해제 이 부분 몇 초? 30초에서 50초를 넘기시면 안 돼요. 30초에서 40초 시간 딱 정해놓고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되겠죠? 자, 마지막 문항수 중에 제일 많은 게 있습니다. 20문항이 나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딱 올려주셔야 돼요. 지문이 있고 하나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문이 하나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학습자랑처럼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세요. B 아닙니다.
뭐 먼저 확인하셔야 되나요? 질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8번과 9번의 질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몇 분 만에 푸셔야 될까요? 2분. 2분을 초과하면 안 돼요. 되겠죠? 2분 만에 빨리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8번의 보기를 확인하실게요. 질문을 해석을 못하시면 안 되겠죠? 들어갑니다. 说话人对快考试才开始学习的做法 여기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고 시험을 보는데 비로소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是什么态度? 어떤 태도입니까? 자, 여러분,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독해 제3부분에서는요. A, B, C, D 중에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표시해드리는 어휘는 전부 다 외워라. 자, 그럼 A번 들어갑니다. 누구 있어요? 시작. 表扬 칭찬하다. B번에 너무 중요한 어휘예요. 읽으세요. 시작. 支持 지지하다.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C번 들어갑니다. 시작. 原谅 뭡니까? 용서하다. D번에 뭡니까? 反对. 그래서 이 화자는, 이 글을 쓴 화자는 곧 시험이 있는데 비로소 공부를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견해만 잡아내시면 되겠죠. 자, 9번 들어갑니다. 日积月累最可能是什么意思? 日积月累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어떠한 의미입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18문항 이상 나옵니다. 자, A번 들어갑니다. 不断改变 역시 단어 체크하세요. 뭡니까? 끊임없이 바뀐다. C번에 长期坚持 여러분, 坚持는 사고어입니다. 뭡니까? 끝까지 고수하다. 장기적으로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C번 很多人重视 뭡니까? 많은 사람이 중시하다. 그렇죠? D번에 읽으세요. 受到尊重 뭡니까? 존경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日积月累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뭐 잡아볼까요, 여러분? 수로 들어갑니다. 很多人往往平时学习不认真 뭡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수로 잡는 연습하세요. 在快要考试的时候才开始看书 곧 있으면 시험 되기 전에 시험을 볼 때 책을 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可是, 但是, 不过, 然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뒤 상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然而, 그러나 这样的学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效果, 효과가 并不好. 정답 나왔네요. 화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곧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学习效果并不好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뭐? 그렇지. D번에 反对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서 무턱대고 질문에 들어가면 안 되겠고 질문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분 안에 푸셔야 됩니다. 자, 용어에서 들어갑니다. 学习不是随便 여러분 마음대로 就能一口吃成个胖子 여러분 참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 이거 유학할 때 진짜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여러분 一口吃成个胖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一口吃成个胖子 한번 더 시작. 一口吃成个胖子 여러분 직역할게요. 한 번 먹었더니 成个胖子 뚱보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숨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단숨에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学习 공부는 정말 一口吃成个胖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 이거 굉장히 많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不是一口吃成个胖子的 저는 이런 것들을 해와상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외국 사람이 해낸다? 중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不是一口吃成个胖子的 맞네. 시작. 不是一口吃成个胖子的 이런 식으로 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HSK 4급은 앞으로 회화 공부를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이러한 좋은 표현들을 꼭 외워놓으셨다가 회화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不是一口吃成个胖子的 라고 했어요. 하자의 생각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而是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뭡니까? 日积月累的事情 여러분 日积가 뭡니까? 하루하루 쌓이고 월대로 축적되다.
축적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课前认真预习 수업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열심히 예습해야 되겠고 课后及时复习 수업 마치고 나서 즉시 복습을 잘 해야 합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一天一天 매일마다 어떻게 된다? 积累下来 결론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된다? 쌓아가야만 합니다. 积累下来 딱 전문 나왔네요. 그래야지만이 선생님이 강조해드리는 取得好成绩 뭡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만족해하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해하는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8번 화자의 태도는 뭡니까? 그죠? 学习效果并不好反对쌤. 그러면 日积月累는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一天一天积累下来 바꿔서 나와서 그렇지 B번에 장기적으로 그것을 고수해 나가야 된다.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정답 뭐? B. 독해제 3부분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몇 문항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20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해석을 하실 때 뭐 위주로 수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중국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듣기를 물으라고 독해를 물으라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수로 위주로 들어라. 어휘도 동사 위주로 외우시고 형용사 위주로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학습 자료 한번 보세요. 품사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동사, 거의 다 형용사, 거의 다 명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자에 나오는 어휘를 무조건 다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영역 쓰기.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고 다른 영역의 100점의 2배, 많게는 3배인 100점이 너무나 높은 쓰기 영역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7문항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시작, 주, 술, 목. 자, 그럼 주어와 목적으로 꾸며줄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몰라. 관용어라고 합니다.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용어. 누구를 꾸며주는 성분을? 명사를 꾸며주는 성분을 시작. 관용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와 수로 앞에서 수로를 꾸며주는 성분을 쌤이 뭐라고 한다? 시작.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의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족의 형더. 이런 걸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 비교해드렸는데 수로에서 동작에 대한 결과가 있다. 무조건 어디 뒤에 배치? 수로 뒤에 배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보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어순인데요. 여기에서 또 하위 분류에서 관용어에 관련된 어순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는 한 명의 저명한 경극배우이다. 우리 아까 예문 넣어드렸죠. 시작. 他是一个著名的京剧演员. 관용어의 어수는 뭐다? 수사, 양사, 수식어떤 명사. 이게 시험에 꼭 한 문항은 나오고 있고 다시 시작. 수사, 양사, 수식어떤 명사. 이게 시험에 꼭 한 문항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에 관련된 문제?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부사어의 어수는 20%의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80%의 기본적인 어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보족의 시작, 부족의 형더의 어순으로 이루어지는 문형이 무려 7문항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100문항 이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기출문제를 계속 푸는 연습을 한다면 쓰기 제 1부분은 충분히 어순 배열 잘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문형. 여러분 특수문형이 뭐였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형. 제가 아까 정리해드렸죠? 누구 있어요? 받자문, 빼자문, 그래요. 경어문. 저는 대답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쵸? 잘난 척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동문 이런 거 있잖아요. 존역문, 비교문, 실덕, 강조문. 여러분 해커스 중국어 쓰기 파트에 들어가면 합격 빛의 이제 6번부터가 특수문형이 나옵니다. 합격 빛의 6번부터 13번까지는 무조건 보세요. 선생님 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합격 빛의 쓰기 파트에 6번부터 13번에 나오는 문제와 어휘는 전부 다 외운다. 그러면 충분히 어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쓰기 제1부분에서는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와 특수 문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간 배분. 한 문항당 몇 분? 1분. 여러분 쓰기는요 총 25분이 주어드려요. 25분에
이런 어순배열 문제가 10문항이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쓰기제 이 부분에 작문하는 문제가 5문항이 주어집니다. 5문항. 15문항이 주어지는데 수 25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답안을 옮겨야 돼요. 한자를 써서 답안을 옮겨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10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5문장을 어떻게 한 문항당 1분 내로 빨리빨리 어순배하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답안을 옮겨놓는 시간까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1분의 시간을 딱 책정하시고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10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거 어떻게 푸십니까? 한국어로 해석하세요. 제발 한국어로 해석하시는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 마십시다. 주어진 제시어에 무엇을 파괴라? 품사. 자, 들어갑니다. 징창 뭐예요? 대답하소. 부사어. 그렇죠. 칭况뭡니까? 명사로서 상황. 그죠? 튀어나왔으니까 내가 설령 이 뒤에 나와 있는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명사. 지에따오는 뭐예요, 여러분? 도로. 명사예요. 자, 추시엔 나왔어요, 여러분. 추시엔이 뭡니까? 동사. 뭐예요? 나타나다. 자, 여기 있으면 왜 이 문제 넣어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두처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두처가 뭐예요, 여러분? 차가 막히다라는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선 동사일까요? 이미 누가 있어요? 동사. 수로를 잡으십시오. 누구 있습니까? 그렇지. 추시엔이 있어요. 추시엔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처는 동사가 아니다. 뭐다? 명사. 이런 걸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분사는 없습니다. 하나의 어휘가 중국어에서는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놓여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를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어 누구 있습니까? 중국어에서 주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주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 잡으십시오. 시작. 这条街道 들어가야 되겠죠. 이 도로에서는 출現,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목적어, 명사, 상황.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차 막히는 상황. 그래서 이 두처는 뭡니까?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차 막히는 상황. 시작. 두처 칭况. 이런 걸 처리도 못해요. 6월 11일 시험이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도로는 차 막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시작. 这条街道出现堵车情况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문제 푸시고 어느 부분은 내가 체크를 못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죠. 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주, 술, 목. 그래서 주어, 수어, 목적어. 이 목적어가 두처, 칭况, 두처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활용이 되었다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6문항, 7문항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되겠죠? 这条街道出现堵车情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어떤 제시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10번에 칭창 깜빡했어요, 여러분. 칭창 부사잖아요. 어디? 주어디, 수어.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자주 차 막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부사의 위치는 주어디, 수어, 앞까지 딱 끝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눈에 보이세요? 선생님 여러분 11번 굉장히 강조해 드릴게요. 2015년과 2016년에 신체 일부가 시험에 나왔는데 팔꿈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릎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끄고 시가에를 4급 학생들은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2016년까지 나왔는데 지금 2017년에 꺼보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 6월 11일에 쓰기제 1부분에 나왔다는 것은 몇 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7월 15일에 한 남자가 팔을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굉장히 궁금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어가세요. 바 뒤에는 뭐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계사니까 명사. 여러분 바자 구문을 왜 써요? 첫 번째, 목적어 대상 강조. 두 번째, 무엇을 가해서 구체적인 동작을 가하다. 그럼 동사 잡으세요. 누구 있습니까?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어떤 동사 있어요? 가이 들어갔죠? 쌤이 아까 손수변이 들어가 있는 동사들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휘. 자, 바자 구문에서는요. 구체적인 동작만 가하고 그대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과. 결과 없으면 틀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나타내는 결과 누구 나왔습니까? 7라인이 나왔네요. 자, 그럼 어순 배열해 보시죠.
그렇죠. 해주세요. 시작. 请你 그렇죠. 무엇을? 바 그렇죠. 바 끄보 그래서 끄보 정도는 여러분께서 꼭 써볼 수 있도록 한자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끄보 그 다음에 들다 뭐 있습니까? 시작 다이치라이 이거 어디에 나올 수 있다? 이번 7월 15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팔 좀 들어주세요. 시작 请你把胳膊抬起来 여러분 한국어로 팔 좀 들어주세요.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 써야 된다? 받자고만 쓴다는 거죠. 선생님이 중국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받자고를 못 썼어요. 머릿속에 어순을 이해되는데 입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썼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받자고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국 안 가셔도 이런 작업을 한국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시로 받자고문을 잘 써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다음 중국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꿈치 좀 들으세요. 시작. 请你把胳膊抬起来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자고문 무조건 나와요, 여러분. 어순 배열 문제. 그래서 꼭 그것의 정확한 어순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제 1부분이었어요. 자, 여러분 쓰기제 2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착륙하다 동사 알려드렸죠. 누구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작. 降落 여러분 이 降落가 나오면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착륙을 했다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아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는 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착륙했다? 시작. 降落在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 착륙했다? 시작. 降落在 자, 여러분 중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북경일 것 같아요. 북경 공항을 중국 사람들은 북경 수도공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팁을 알고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그렇죠. 시작. 飞机 그 다음에 착륙했다. 시작. 降落在 그래서 마땅히 이 문제에서 들어가야 될 단어는 무엇은 들어가야 된다? 降落在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북경 수도공항에 시작. 베이징首都机场 이 정도는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도를 뭐라고 한다? 首都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을요. 시작. 机场이라고 하네요. 마침표까지 딱 찍어주셔야 되겠죠. 비행기가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다. 시작. 飞机降落在北京首都机场 끝. 이런 것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좀 꾸밉시다. 비행기가 막 도착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떠한 당연히 다양한 부사 막 도착하다 시작. 깜각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조롭게 도착했다. 그럼 형용사 순조롭다 누구 있어요, 여러분? 순리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겠죠. 형용사가 수로 앞에서 부사어로 쓰였을 때는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부가성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선택. 어쨌든 이 마지막 쓰기제 2부에서의 문제는 降落가 나오면 降落在를 쓸 수 있으니까 라는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요. 되겠어요? 다른 말 들어가면 틀려요. 降落在가 들어가는지를 체크하시고 그 앞에 있는 부사어는 깡깡을 넣거나 순리, 떠를 넣거나 그건 여러분들 선택.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한 1시간 넘게 특강을 듣고 나시니까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 들어가도록 할게요. 5세 만에 HSK 4급 단기 고득점 합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HSK 4급 교재를 정말 사랑합니다. 매달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해커스 교재에서 몇 프로가 나오는지 분석하러 들어갑니다. 당연히 문제도 외우러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80% 이상을 넘는 적중률이 높은 해커스 교재로 여러분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기보다는 말하기도 되고 그리고 중국어의 구조도 익혀서 내가 시험도 보고 그죠 회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저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10년을 HSK 보려고요. 10년을 봐야지 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0년 동안 봐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에 정말 고득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20%는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20%는 저의 프린트로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커스만의 자랑이죠, 여러분. 해커스는 2시간이라는 시간 외에 1시간 정도의 수업 외 스터디를 합니다. 그 스터디가 뭐냐면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미 아마 수업 하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쓰기 제1부분 백문항 풀었죠. 여전히 6개라고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점점 좀 늘어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쓰기 제2부분 100점 높은 부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지향로 나왔을 때 지향로 짜이라는 개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모범 답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75문장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선생님 브린트에서 5개의 그림 중에 평균 3문항은 적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냥 선생님 브린트에서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요. 솔직하게 3문항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5문항 이상 다 맞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100점이 높은 쓰기 영역 부분을 공략해 보십시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패턴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연습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학우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단기간에 선생님 HSK 4급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역으로 공부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쓰기, 독해, 듣기. 어떤 영역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까요? 쓰기. 좀 명하게 우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마지막. 중국어는 한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선생님 조교가 있어요. 근데 조교한테 맡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자 쓰는 걸 피드백 해드리고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수업 시간에 대공개해드려요. 그렇죠? 그래야지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꼭 선생님하고 같이 외웠던 거, 그리고 문장을 외웠던 것들 항상 검수하시고 피드백하시고 다음부터는 안 틀릴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립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막하신 학우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야기보다 우리 4급 합격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쓰기 부교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자료인데요. 10번을 거쳐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중국어의 어문의 틀을 다지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강에서 제공해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현강에 직접 나오셔서 그 다음에 수업 외 스터디까지 직접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주시는 단어장이 너무나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외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 자료는 아마 어느 곳에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 아이가 3명 있어요. 그런데 출산한 이후에도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이틀 만에 어그적거리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거는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와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에서 해커스 플러스 선생님 교재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공부해 보신다면 한 달 만에 해커스에서 고득점 합격을 약속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보다는 이제는 선택하셔서 해커스에서 단기간에 저와 함께 우리 4급 공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만에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